여러분 반갑습니다. 야옹 어반입니다. 오늘은요, 일본의 50세 여성의 미혼율 27%라는 이 수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뭐 내가 이야기한다기보다는 뭐 내가 늘상 가는 일본 여초 채널의 반응을 위주로 얘기를 해볼 건데, 저는 이걸 보고 좀 맨 처음에 좀 깜짝 놀랐거든요. 왜 깜짝 놀랐냐면, 사실상 30대 미혼율 같은 경우는 한국이 일본을 오래전에 초월했습니다. 거의 2015년 기점에서 초월을 했거든, 사실상. 그리고 지금은 2023년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초식화된 일본보다 더 초식화되고 있는 게 한국인데, 근데 이게 50세로 넘어가면 얘기가 전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50세 같은 기준, 50대 기준으로는 남성이 10명 중에 1명이 미혼이고, 뭐 이 사람들은 평생 혼자 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반대로 여자 같은 경우는 18만 명, 4.4%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인구는 아니고 50대 전체 50대를 놓고 상정했을 때 50대 남자의 10%는 노총각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50대 인구의 4.4%가 여자가 혼자 산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은 시대적인 것들을 좀 고려를 해야겠지. 그래서 시대적인 걸로 고려를 했을 때 아무래도 지금 이 시대에 뭐 50대 남자 중에서 미혼인 사람들은 좀 경제력이 후달릴 확률이 높고 그리고 여자는 좀 높을 확률이 높겠지. 그래서 이 당시에는 옛날엔 우리가 봐더라도 노처녀인 사람들을 보면 거진 선생님들이 되게 많았잖아. 그치? 뭐 그런 게 있긴 있는데 그래도 전체 50대 여자 중에서 4.4%란 걸 감안했을 때 일본의 50세 여성의 미혼율 27%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예요. 한국보다. 그래서 30대에는 한국이 훨씬 높은데 50대 딱 들어가니까 일본이 여자가 훨씬 더 많은 것들이지. 그리고 여기에 이제 심각한 저출산이나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 가지고 여기에 스레드로 거의 탑에 랭크됐더라고. 3위인가? 한 그 정도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반응은 그거야. 이런 원인이 뭐냐면 첫 번째는 뭐 이제 오르지 않는 임금, 그리고 높은 교육비,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여기선 조금 재밌었던 게 뭐냐면 결혼 제도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유럽 국가들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결혼하는 커플이 여전히 낮다. 근데 동거와 혼외자가 많다는 거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잖아. 프랑스 같은 경우도 62%, 프랑스는 그 시민연대 팍스 있는 거 알고 다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노르웨이는 58%, 포르투갈은 57%가 혼외자. 이런 식으로 이제 동거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결혼에 대해서 메리트를 그대로 들고 가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사회가 다양성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일본의 저출산 문제 중 하나로 꼽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 기사에 따르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이런 근본적인 물음에 대해서 노동자의 고용 조건을 끌어올린다는 것과 그리고 이민 난민의 수용자를 늘리는 것 그리고 싱글맘에 대한 지원을 충실히 지키는 것들 이런 거 그리고 일본 사회를 근저로부터 뒤집을 변혁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일본이 또 생각보다 싱글마더에 대한 지원이 좀 잘 돼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근데 그건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선은 이 50살 여자 27% 미혼의 반응에 대해서는 제일 많은 조회를 받은 게 이거였어. 아이를 낳지 않는 행복도 있다라는 이게 가장 많은 조회를 받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임금 빈곤 국가라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데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일본은 나라 자체는 부자 나라라고 보면 돼. 나라 자체는 가진 자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일본이 어떻게 보면 일본의 그 긴 그 몰락의 인생이라고 하기에는 그 시작이 플라자 합의 때부터 올라가는데 얘기하면 되게 길거든. 근데 쉽게 말하면 환율을 강제로 절상시켰단 말이야.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부동산 버블까지 이어지게 됐지만 나라 자체 그러니까 엔화가 절상이 되면 엔화가 가진 파워가 엄청 막강하거든. 그래서 실제로 엔화가 가지고 있는 일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해외 자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지금 한 500조 정도 되나?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게 뭐라고 해야 될까? 그 1년에 그 해외 자산에서 들어오는 그 금융 같은 거, 배당 같은 거 있지. 배당 소득세, 금융 자본. 이것만 해도 1년에 한 200조 정도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 어마어마한 캐파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여자들이 결혼하는 것보다 혼자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편하고 좋다고 생각한다. 이런 의견도 굉장히 많았어. 그래서 이 중에는 27%에 있는 백성들도 많겠다라는 이야기부터 미치겠다. 나도
예비군이다. 이 27% 직군의 예비군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정말로 결혼하고 싶지 않고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람들은 늘고 있지만 매칭 앱은 유행하고 있다라는 얘기. 그래서 일본 내에서 틴더 같은 거 막 돌리잖아. 그러면 뭐 재밌게 놀 수 있거든 사실. 그래서 그런 우리랑 또 노는 느낌이 다르단 말이야. 일본은 틴더 같은 거 돌려서. 그래서 나도 틴더는 돌리진 않았는데 아마 다음에 한번 일본 가게 되면 그러면 한번 돌릴 생각이야. 나도 좀 약간 곰개 느낌 제대로 나게 해가지고 지금 약간 좀 곰 같지 않나 이러니까 그지? 그래서 돌릴 생각인데 여튼간에 뭐 돈 문제만은 아니다라는 얘기부터,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런 거야. 일본에서는 엄마에게 요구하는 기준이 높고 힘들다라는 이런 의견도 조금 있었어. 그래서 같은 부모지만 아버지는 그냥 일하면 허락이 된다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어떤 정책이든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있다. 근데 결혼하고 싶다, 결혼해봐도 좋을 것 같은 세상을 만드는 것은 필요하다, 이런 반대로 긍정적인 얘기도 있었고, 커리어 우먼이라면 어떻게든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실제로 빈곤율은 높을 테니까 엄격하다라는 의견.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대로 저출산이 진행되면 정말로 독신세가 도입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 실제로 일본은 충분히 도입시키고도 남을 수 있어. 분위기 자체가. 우리나라는 여자들 되게 눈치를 엄청 많이 보잖아. 근데 일본은 그런 거 없거든. 그래서 내가 보기에 저출산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나 같은 독신남들 있잖아. 독신 여자들한테 고양이를 빼들면 돼. 고양이 빼들잖아. 그러면 네, 우리 고양이 가져가지 마 이러면 나중에 그 출산율도, 이게 결혼도 분명히 올라간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한편으로는 저출산을 진심으로 이게 대책을 걱정하고 싶다면 출산 비용과 의료비를 무료로 하면 좋다. 대학까지 무상하면 좋다. 근데 왜 하지 않냐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이 거의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됐잖아, 그죠? 그리고 출산 비용이나 의료비 무료까지는 아니지만 지원이 빵빵하게 나온단 말이야. 대한민국이 사실 이런 식으로 이미 되고 있거든. 근데도 대한민국은 뭐 택도 없다고 보면 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게 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자들의 비혼율도 높다라는 것들. 일본은 뭐 원래 그러니까, 그치? 그래서 뭔가 좀 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여자들도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토론을 했지만, 뭐 여자들은 좀 약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좀 내가 일본 사회에선 특히 좀 여자가 내가 보기에도 좀 손해보는 게 있거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뭐 그런 얘기가 많았어. 여자에게 굉장히 높은 것들을 요구한다. 그래서 엄마 같은 경우는 좀 어머니시나 모성시나 이런 것들에 숨이 막힌다라는 반응도 있었는데, 나는 이게 어떤 느낌인지 조금 알 것 같거든. 일본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 일본이 뭐 이게 좀 약간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강조하고 오버하는 느낌이 있잖아.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여자니까, 어머니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우겨넣는 것도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에 숨 막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확실히 여자들이 느끼는 것들은 거의 다 비슷하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리고 뭐 지금 와서 뭐 세상이 점점 변해가고 있는 이건 역시도 사실이거든. 그러니까 여자들이 결혼을 옛날과 달리는 이제 선택사항이 될 수가 있잖아. 옛날 같은 경우는 살기 위해서 생존이랑 직결된 문제였는데, 지금은 굳이 이게 생존의 문제까지는 아니다 보니까 다른 옵션이 다양하게 있거든, 여자들한테. 그런 것들도 사실인데, 근데 한편으로는 되게 아이러니한 거는 그게 뭐냐면 그거야. 난 좀 이게 아이러니하다 느끼는 게, 이 똑같은 기사에 대해서도 뭐 여자들은 이제 그럼 어떻게 보면 여자의 힘든 인생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결혼 말고도 다른 인생도 있고, 그런 독신의 삶에 대해서도 좋게 좋게 얘기하는 글들이 되게 많았지만, 지금 와서 일본 여자들이 굉장히 결혼에 목매이게 되고, 마케이누란 말도 나왔지. 그러니까 마케이누 이것도 말하자면 좀 되게 복잡하긴 하거든,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뜻으로 쓴 건 아니란 말이야. 근데 이게 된 그 계기가 지금 그 50세 27%의 미혼율 때문에, 그거 보고 야 저러면 엿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결혼한 것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게 서로 이제 꼬리에 물리는 약간 치쿠요미 같은, 그런 무한 치쿠요미 같은 그런 느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튼간에 이걸 보고 느낀 거는 뭐냐면, 나는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50대, 지금의 일본의 50대와 우리의 일본의 50대는 다르지만, 근데 앞으로의 시간이 지나서의 50대들은 일본과 좀 비슷한 수준의 미혼율을 유지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쯤이 됐을 때는 또 이제 어떻게 세상이 변했을까 많이 궁금한 것도 사실인데, 근데 하나 확실한 건 그거야. 그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기도 쉽지는 않지만, 근데 마찬가지로 미혼으로도 행복하게 살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야.
저 여자들이 말하는 그런 뭔가 아름다운 미혼의 인생이라는 것들은 자신의 20대의 그런 청춘에 멈춰 있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실제로 30대, 40대, 50대가 돼서도 그렇게 뭔가 행복한 비혼 인생을 산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건 여자한테도 남자한테도 전부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여튼 뭐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에는 뭐 좀 더 재밌는 이야기 있으면 요걸로 찾아뵙도록 하고, 뭐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인생은 힘들다. 결혼이든 미혼이든 비혼이든 다 힘드니까 다들 여러분들을 내가 늘상 얘기하는 그런 내면의 평화를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요.